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고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있던 것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클링, 순환론적 역사, 물레방아 돌고 돌고 추나추동 돌고 돌고 생로병사 돌고 돌고 그냥 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역사관, 순환론적 역사관, 운명론, 우연론, 윤회설 이것들이 다 순환론적 역사관, 돌고 도는 역사관, 운명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관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시작부터 종말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향해서 가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직선적으로 가지만은 같은 본질과 원리, 같은 하나의 모델이 시대와 사람과 무대를 바꾸면서 같은 원리가 형태상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면서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건데 직선적 역사관과 순환론적 역사관이고 착각하면은 안식교처럼 돼버리고 맙니다. 애굽에서 나온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굴곡이 심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동으로 갔다 서으로 갔다 하지만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 목표를 향해서 직진한 겁니다. 돌아가도 직진하는 것이요, 우회를 왔다 갔다 해도 직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상황을 거치든지 반드시 목표를 향해서 종말의 그날을 향해서 직진하면서 똑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정치에서는 힘이 없는 나라는 힘이 센 나라에 의해서 운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거 다 예를 들 수 없고 가까이 우리 한반도와 우리 부한말 조선이 일제 식민지로 들어가는 거는 우리의 의사가 아니고 이완용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과 일본의 빅딜로 일본이 조선을 장악하고 미국이 필리핀을 장악한다는 서로 빅딜의 양해각서 안에서 서로 허용함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38선 그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배워서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은 실제 38선 그어진 것도 우리의 의사로 된 게 아닙니다. 남북 갈라진 건 우리의 의사가 아닙니다. 강대국의 의사입니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원리인데 오늘은 국제정치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우리 국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집중하고 너무 시사적인 설교를 계속하기 때문에 나도 지겹고 여러분도 지겨울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애면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 우리의 각성을 위해서 우리의 역사적인 사명을 위해서 자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시사적인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국내 문제, 다음에는 국제 문제, 그래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로 일단 정리를 하고 특별한 큰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는 시사적인 설교보다도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구한말 우리나라가 망할 때는 더 이상 여기서 복잡하고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깝게 해방 후에 박헌영이가 남로당 당수로 있으면서 해방 후에는 남한의 빨갱이가 다 골수 빨갱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론적인 빨갱이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의 좌익 세력이 78%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이 남한의 우위 자유 정부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특별 섭리와 특별한 기적이 아니고는 78%가 전부 좌익 세력들인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세웠다는 거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요즘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진짜든 가짜든 간에 문재인이 지지도 좌파 정부 지지도가 계속 근 1년 이상 78%, 80% 계속 유지되고 왔습니다. 진짜든 가짜든 해방 직후의 상황이나 오늘의 상황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해방 직후에 좌익들이 날뛰는 거, 우익 좌익이 충돌하는 거, 그때는 서로 강하게 충돌을 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다
배가 기울어진 것처럼 이제는 충돌이 아니라 완전히 좌익 세력들이 모든 사법, 입법, 행정, 언론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역주행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 다음엔 해방 후에 그런 혼란 속에서 6.25가 왜 터졌느냐. 6.25는 터질 수밖에 없게 돼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는 빼놓고 실제 역사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옛날에 있던 것이 오늘 그대로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중심에 항상 놓으세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그대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6.25 날 때의 상황이 어땠나 하면 육군 참모총장이 간첩이었습니다. 북한과 내통을 해서 맨 먼저 6월 10일 1950년 6월 10일 6.25 나기 바로 보름 전이죠. 그때 최명동 육군 참모총장이 군 부대를 전군 부대를 다 이리찬 갈찬 다 바꿔놨습니다. 부대 이동. 저 전라도 광주 있는 거를 또 저 철원으로 보내고 철원에 있는 거를 경상도로 보내고 그냥 전국 부대를 다 엉망진창으로 뒤바꿔놨어요. 부대 이동이 하루 이틀에 됩니까? 부대가 이동하는 중에 6.25가 터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작전 능력을 마비시켜 놓은 거예요. 부대가 채 도착하기도 전에 6.25가 터졌어요. 동시에 사단장, 군단장 12명을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신임 사단장이 자기 사단에 가지기도 전에 터지니까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막 도착하는데 6.25가 터졌다 하면 지휘할 수 있습니까? 작전 능력과 지휘 능력을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보름 전에. 그 다음에 이동 장비와 통신 장비. 군대 생명입니다. 통신과 이동, 기동력이죠. 군대 생명이죠. 작전의 생명이죠. 그거를 전부 다 창고에 집어넣고 쇠를 잠가버렸습니다. 자동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모든 통신 장비 전부 다 창고에 집어넣고 쇠를 잠가버렸어요. 군대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6월 24일 자정을 기해서 전군 비상경계령이 그동안에 내려져 있었는데 전국 비상경계령을 내려도 수연치 않은데 이미 내려 있는 전군 비상계엄령을 해제했습니다. 24일 날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6월 24일 날 자정을 기해서 6월 24일 날 육군 구락부에서 전군 지휘관들 별자리들 다 모아놓고 파티를 했습니다. 6월 24일 전군 지휘관, 사단장, 군단장, 전군 지휘관들 다 육군 구락부에 모아놓고 믹 파티를 열어가지고 밤새 술을 퍼먹였습니다. 새벽에는 전부 다 골아 떨어져가지고 엉금엉금 기지도 못하고 이러도 못나고 이런 상태에서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쳐들어온 겁니다. 지휘 능력, 작전 능력 완전히 마비시켜놨어요. 여러분 이건 믿어집니까? 이건 기록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포병부대에 있는 한 북한 병사가 귀순을 해 넘어왔습니다. 귀순에 넘어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저 북한에는 대포 탱크가 수백 대들이 지금 막 직결하고 남한을 향해서 지금 다 직결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쟁이 납니다. 믿질 않았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묵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모 사단장이 그 정보를 듣고서 최전방 나가서 기차를 하니까 탱크가 새까맣게 모여있는 거예요. 대포 탱크가 새까맣게 모여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당장 상부에 보고하니까 개소리 말하고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장도영, 나중에 참모총장 했지만은 장도영 육군 정보부장이 최병덕 사랑하는데 그 육군이니까 정보총 관련하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북한이 지금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지금 전선에 탱크 대포를 새까맣게 직결했으니 말이죠. 바로 이 최병덕 육군 참모총장이 개소리 말로 지금 조용한 세상에 괜히 유언비어 날조해가지고 사람들 민심으로 너 빨갱이 아니에요? 누가 빨개입니까? 최병덕이가 빨개인데 지금 전쟁의 위험이 왔다고 경고를 하고 보고를 하니까 너 빨개 아니야? 괜히 술렁술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6월 24일 날 전군에 전방에 있는 군인들의 그 반을 강제 휴가를 보냈습니다. 뭔 소리예요? 통통 비워놓은 거예요. 다 휴가 내보냈어요. 다 휴가 아니라 뭐야 집에 가는 거 뭐예요? 애출 휴가 집으로 다 휴가를 보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전방은 텅텅 비었습니다. 지휘관이 없습니다. 부대가 가 빠지고 들어가고 새 교대도 안 되는 아수라장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6월 25일 날 새벽에 쳐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유교는 거저 그놈들이 그냥 밀고 내린 게 아니에요. 남북 합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25일 주일 새벽 4시에 쳐들어오니까 지휘관들은 전부 틀에 골아 떨어져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이러도 못하고 비틀거리는데
지휘관이 대한민국 군대에 지휘관들이 없어요. 지휘관 다 많고 밤새 슬퍼 먹였으니까. 망할 놈은 나라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육군참모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간첩이고 청와대가 간첩이니까 그때보다 몇 배 더 하죠. 6월 27일 날 이미 전방은 다 무너서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죠. 27일 날 포천에서 의정부까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강다리를 끊기로 결정된 28일 끊기로 했는데 하루 전에 한강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후퇴하는 국군들이 후퇴 못하게, 후퇴하는 국군들이 군대 장비를 한강 이남으로 넘어와야 또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군인이나 국군의 장비를 하나도 한강 이남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미리 끊어버린 거예요. 도관에서 주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서울이 함락이 됐어요. 역작전입니다. 역작전. 거꾸로 작전한 거예요. 그래서 6월 28일 날 서울은 북한군 땡볕에 짓밟혀 함락이 되고 그 한강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넘어가다가 그냥 그대로 자동차와 사람이 거기서 그대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오늘 숫자는 내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왜 하루 전에 다리를 끊었는지 뻔할 뻔하죠. 국군의 전투 능력을 마비시키고 완전히 끝장내려고 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은 평화 지금 평화무대 사람들을 몽땅 다 한각에 사로잡히게 해가지고 평화 아닌 거짓 평화 가지고 전 국민을 다 지금 자꾸 마비시켜놓고 있습니다. 휴전선을 평화지대라는 미명하에서 휴전선의 대북방송을 철거하고 철책을 철거하고 지대를 철거시키고 뿐만 아니라 전방에 98개의 감시초소를 철수시키기로 하고 일단 10개 초소를 철수시켰습니다. 철조망 지대 다 없애버리고 감시초소를 없애버리고 뭡니까? 웰컴 오라는 거예요. 형태만 다르죠. 6.25 때 똑같은데 6.25 때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지휘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휴전선에서 60km 이내에는 미국이고 한국이고 일체 휴전선과 북한을 정찰하지 못하게 60km 이남으로 정찰 한계선을 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고 한국이고 60km 밖으로 휴전선에 60km 밖으로밖에 못하고 그 이내에 들어가서 정찰을 못한다는 게 완전히 통신 장비를 창고에 갖다가 놓고 자물쇠를 잠근 거나 꼭 마찬가지예요. 북한이 동태를 감시 못하게 한 겁니다. 요즘 시행되고 있어요. 미국 정찰기 60km 이내에 못 들어갑니다. 한국 모든 정찰 장비들이 60km 이내에 정찰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K9 자주포.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에 세계가 다 무서워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연평도 포격 때에 이 K9 자주포로 그 뒤에 군 본부를 그냥 박살을 내놨습니다. 이 강력한 자주포, K9 자주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포부대인데 K9 자주포하고 기계화 부대를 전부 다 후방으로 휴전선 이남보다 후방으로 철수시켰습니다. 반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쳐들어와도. 그 다음에 전 해안초소, 남한의 전 해안초소는 해안은 300km에 걸쳐서 말하자면 무슨 항구나 뭐 해수욕장이나 이런 민간 사용하는 시설 외에는 전부 다 전 해안이 철조망으로 쳐 있습니다. 그리고 군 초소들이 전부 간첩도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초소들이 서 있는데 이 300km의 해안선 철조망 중에서 절반인 150km의 해안선 철조망을 다 철거시켰습니다. 언제든지 해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강은 연평도 강화도 그 들어오면은 서울은 그냥 고무보트로 불과 10분이면 서울 들어옵니다. 10분 15분이면 마포까지 초고속 공기부양종으로 공기부양종 하나에 1개소대씩 타는데 50척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강에도 전부 철조망 철책을 2중 3중으로 해놓고 해병대들이 그 초소를 지키고 있는데 한강의 모든 철조망 다 철수시키고 해병대 초소 다 철수시켰습니다. 서울을 오픈한 겁니다. 한강을 오픈한 겁니다. 한강으로 막바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대북 관계 정보기관을 전부 다 폐쇄시켰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실 없애버렸어요. 검찰의 대공에 관한 다 없애버리고 경찰로 이관을 해서 경찰이 뭐합니까? 그 정보 하루 이틀에 됩니까? 뿐만 아니라 국정원 또 이번에 개성 문제가 되고 있는 기무사는 군대 내에 간첩 잡는 겁니다. 기무사가 없으면 국군이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기무사를 이번에 완전히 해체했어요. 이것도 공작이에요. 의도적인 공작입니다.
어떤 정권에서도 비상시에 대비하는 계엄령 준비와 위수령 준비는 어떤 정권에서도 항상 대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문제 삼습니까? 기무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무사를 계기로 해서 명령자가 누구냐 지금 그걸 지금 만들어내려고 지금 결국 올라가다 지금 그 명령자가 대통령님이 가만 가도 있으니까 도잡을 이유가 없어요.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우익의 차기 희망주의인 황교안이 잡는 겁니다. 기무사 명령 계엄령 그 명령자가 누구냐 지금 그걸 가지고 장난하고 있어요. 결국 국무총리의 명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일보 직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모든 정보 관계를 완전히 다 마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다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손발 팔다리 모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안보의 모든 기관을 전부 다 해체내지 마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최병덕이 한 거나 똑같아요. 형태만 다르지 시대가 다르니까 형태만 다른 거지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완전히 지금 마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거는 이어서 일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남북 철도 연결해서 서울에서 신의주 또 동해안에서 원산까지 서울에서 원산까지 그러니까 원산 신의주까지 철도 도로를 전부 다 지금 건설한다고 이미 기초조사를 끝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건 작전 개념으로 봅니다. 도로 철도는 작전 개념입니다. 군대와 무기로 운반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오늘은 미국 얘기 아니니까 국내 얘기만 하니까 뿐만 아니라 개성에 남북연락사무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의 핵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된 북한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남한 대한민국 통째로 다 둘러보내는 거예요. 스스로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라는 거는 준 대사관입니다. 미국은 지금 북한과 전쟁을 하느냐 뭐 하느냐 지금 승계를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한국은 남북이 다 통일된 것처럼 연락사무소를 만들어 연방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의 석탄을 저 소련 그쪽으로 가가지고 배를 러시아 배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6번이나 그 배가 들어오도록 대한민국은 모른 척 입을 다물고 이제는요 배 하나 댕기는 거 비행기 하나 댕기는 거예요. 무슨 전문기관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다 추적할 수 있어요. 개개인이 누구나. 왜? 비행기나 배는 언제나 자기 위치를 알리며 댕기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상. 손바닥처럼 민간인들은 꽤 멋지게 주고 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모른다는 게. 미 고위층에서는 모를 리가 없다. 이건 유엔에서 제재된 대상배입니다. 그 제재된 대상배가 부산항에, 공항에, 인천항에 제멋대로 마음대로 들어들고 지금도 부산항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가. 완전히 빗장을 다 풀어놓은 겁니다. 한미 동맹을 완전히 역주행한 것. 탈원전, 이거 원자력 문제가 아닙니다. 남한이 원자 폭탄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냥 전기 문제가 아니에요. 남한이 원자 폭탄 못 만들게 하려고 이제 원자로를 하나하나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은 소위 사람 먼저라고 하는 인민민주주의를 가는 공산화로 가는 하나의 과정인데 최저임금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개인 기업, 영세 기업들이 지금 다 도산해서 다 나가 넘어졌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고는 기업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게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소기업들이 지금 다 문 닫고 군소, 개인, 상인들은 벌써 문 다 닫고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마비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폭발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청년 실업자 해결한다고 해놓고서는 수조 원을 쏟아붓고서 실업자는 더 늘어나가지고 역대 최고 10%까지 청년 실업자가 10%까지 올라요. 10%면 대단한 겁니다. 보통 실업자가 2%, 3%에도 굉장하다고 난리들인데 실업자 10%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러는 재벌 해체. 지금 베네수엘라가 세계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공산주의자 좌파가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차베스, 이제 죽었지만은 차베스가 정권 잡고 나서 본격적으로 반미 그렇게 하면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경제가 최악의 파탄에 빠져가지고 400만 명이 탈출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에 4만 7천 명이 탈출했어요. 경제 파탄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제 미국에서 문재인을 김정일과 동일시한 지가 벌써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걸 버린 냉간수 말도 꽁꽁 앓으면서 완전히 북한하고 한통속으로, 북한 쪽하고 완전히 한통속으로 맞붙어 돌아가게 되면 미국이 남는 거는 때려부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겉으로 한미동맹 강화하는데 속으로는 이미 다 깨졌어요. 언제 한국을 버릴지 모릅니다.
필리핀이 아시아의 꽃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이 제일 잘 살았고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이 제일 잘 살았어요. 남미 아르헨티나는 유럽하고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대학 교수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강연했었어요. 필리핀은 일본도 중국도 아무도 감히 꿈도 못 꾸는 때에 필리핀은 아시아의 최고의 경제 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양키 고음하고서 미군을 내쫓으니까 안 나갈 줄 알았지요. 못 나갈 줄 알았지요. 그래? 너희 싫다면 우린 언제든 지었어. 뺐습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니까 필리핀은 그냥 곤두박질 해가지고 그 경제가 낭떠러지 떨어져서 지금 범죄, 마약, 내란, 우범의 골칫덩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이 이제 그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조금만 움직여도 한국 경제는 옛날 김대중 때 IMF 사태는 비교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경제 파탄이 옵니다. 미군이 쫓아내야 필리핀에서 거기에 투자한 애자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경제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애자가 빠지면 그대로 폭삭 주저한 거 맙니다. 언제 한국에 지금 북한의 석탄, 밀수, UN 제재를 무시하고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하고 서로 들락날락 하면서 또 개성에 남북 연락사무소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UN에서 제재하고 있는 쌀과 정유, 기름, 당장 쓸 수 있는 휘발유와 쌀과 석탄을 개성에다가 대량으로 공급해놨어요. 미국에서 이제 분통이 점점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얄미운 짓을 골라가면 하니까 언제까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조금만 꿈틀꿈틀해도 남한의 경제는 그대로 곤두박질합니다. 박근혜가 이재용이 만났다는 거 하나 가지고 지금 깜빵에 준 것 없이 깜빵에 집어넣는데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삼성 공장까지 이재용을 찾아가서 100조 원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100조 원 내놓으라고. 문정원 1년 통치하면서 국가 부채가 몇백조가 늘어났어요. 지금 국가 부채가 400조가 넘습니다. 박근혜 때 150조였는데 국가 부채가 400조가 넘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 결론. 트럼프가 그랬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다. 심각하게 들으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싫다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왜? 월남물 같은 그런 전쟁을 다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의 목숨을 바치고 지키려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지 싫다는 건 우리 더 이상 희생하면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직역하면 뭡니까? 대한민국 버리겠다는 얘기죠.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 겁니까? 문정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경제가 파탄되면은 그때는 들고 일어납니다. 촛불 태울 게 없어요. 배고픈데 촛불 태울 게 없어요. 배때기 부리고 한가하니까 촛불들 들고 나오지. 굶어보세요. 민노총이고 뭐고 없어요. 굶어보세요. 굶겨보세요.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국에서 김정은과 함께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공작을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가 오래전부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순해요. 경제입니다. 경제 조이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까?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면 썩어 빠진 우위 보수 잡것들이 저희끼리 싸우고 저희끼리 오합지졸 놀면서 경제는 완전히 필리핀처럼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문재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재인은 그래도 강권적으로 취한이라든지 어떤 법으로 강권적으로 지금 붙들고라도 있는데 문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 개판이 됩니다. 무망합니다. 아니면은 문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초스피드로 가고 있는 적화통일 연방제가 될 겁니다. 연방제 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냥 멋대로 막 나가면은 그땐 미국은 한국에서 손을 뗄 겁니다. 미국은 상당히 다양한 여러 가지 계획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전쟁 준비도 하고 평화회담 준비도 하고 미군 철수 준비도 하고 공동 때려부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한 테이블에 같이 놓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요. F-22 신형 개발 계획을 그 비밀을 한국에 주지 않고 일본하고 미국이 F-22 차세대 신형 개발을 일본하고 합작하게 돼 있어요. 한국을 제쳐놓은 겁니다. 더 이상 기술 주면은 그 기술이 북한으로 다 넘어가니까 이제는 완전히 밑빼가지고 사느냐 죽느냐는 미국에 붙어야 살지 국제법상 강한 나라에 붙어야 살지 북한, 중국에 붙어가지고는 망해요. 왜? 중국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망할 놈한테 가서 붙습니까? 적화통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종일이가 그랬습니다. 김종일이 살아있을 때에 나는 남한의 전투사령관으로 승리하는 전투사령관으로 남한에 가겠다. 남한이 통일되면은 10,000명을 버리겠다. 10,000명을 버리겠다. 뭔 소리인지 압니까? 10,000명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00,000명은 숙청. 숙청은 죽이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강제노동 수용소에 보낸다든지 죽이지 않고 죽이는 게 숙청입니다. 10,000,000명을 완전히 죽이고 나머지는 보드피플로 전부 다 베네수엘에서 지금 탈출하는 것처럼 탈출해 나갈 거고 우리는 남한에 2,000만, 북한 2,400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캄보디아나 월남이나 중국이나 과거 공산주의 모든 한 교과서가 뭐냐면 안경 쓴 거. 캄보디아에서 안경 쓴 놈들은 무조건 죽였습니다. 여기 인텔이라는 게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불조라는 겁니다. 안경 쓴 놈 다 죽였어요. 배운 놈 다 죽였어요. 가진 놈 다 죽였어요. 교사 다 죽였어요. 군인, 경찰, 중견 이상 간부들 다 죽였어요. 캄보디아는 800만 인구에 250만을 죽였습니다. 그럼 인구 비례를 보세요. 5천만이면 그 인구 비례를 보면 얼마나 죽는지 나오잖아요. 간단한 계산으로도. 1,000만 죽이는 건 간단한 거예요. 더더구나 캄보디아나 월남하고 수준이 같습니까? 대한민국의 대졸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배운 놈들은 절대로 안 살아요. 머리 굴리고 비판하고 저희들 따라오지 않으니까 배운 놈, 가진 놈, 기득권자, 과거에 뭘 해먹은 거 다 죽입니다. 맨 먼저 종교인, 그 다음에 저희들 협력한 자들, 종북 세력이죠. 제일 먼저 죽입니다. 저놈들은 지금 남한의 종북 세력들을 옳시거나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괘씸하게 여겨요. 왜? 배신자라는 거예요. 제일 미워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은 배신자입니다. 너희 배신한 놈들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한다. 우린 배신자가 싫어. 지금은 필요하니까 써먹습니다. 월남에서도 월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맨 처음 죽은 것이 월맹, 월맹을 위해서 싸운 베트콩들. 맨 먼저 죽였습니다. 월남은 이제 우리나라는 조카 통일되면은 월남 모델로 갑니다. 김정은이가 그랬어요. 나는 월남 모델로 가겠다. 조카 통일하고 개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조카 통일하고 미국과 친하게 지내겠다는 거예요. 월남 모델입니다. 미국이 월남에 들어가서 월맹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조카 통일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국하고 친구가 됐어요.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 붙은 겁니다. 월맹이. 한국도 통일되면은 조카 통일되면은 월남은 월맹이 20년 동안에 모든 숙청잡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베트남의 평균 연령은 30대입니다. 그때 15세예요. 그때 평균 연령이 24세. 지금 평균 연령이 30세입니다. 나이 든 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싸울 때 죽었고 조카 통일 되고 나서 죽었고. 공산주의는 꼭 같은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꼭 같은 성경을 믿듯이 그들은 꼭 같은 교과서예요. 남한의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이 생족 같은 아우성이 우리 눈앞에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1차 포로 사로잡혀가고 2차로 왕과 또 엘리트들을 사로잡아가고 3차로 예루살렘 성을 1년 반, 근 2년 가까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포위망 속에서도 거짓 선자들은 평화로다 평화만 외치고 예레미야나 하박국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자들을 개설이 취급했다가 결국은 개새끼처럼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었고 또 옛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한반도가 족화되면은 약 20년 동안에 좌우 깨끗이 다 청소하고 그러면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 친미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통일하는 건 미국에서 가장 원하는 통일해야 중국 코밑에까지 미군이 주둔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는 조카 통일되든 자유 통일되든 문제 없어요. 조카 통일돼도 친미 정권으로 돌아서는 거고 남한에 의한 자유 통일을 이미 물고 넣어갖고 그러니까 미국은 조카 통일돼도 놔둡니다. 왜? 월명처럼 되니까. 미국에 붙지 않고는 살지 못하니까. 저는 보는 IQ가 156입니다. 멍청이같이 그러잖아요. 오늘 국내 문제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문정권이 무너져서 개판이 되고 망하나, 무너지지 않고 적활통이 돼서 망하나, 남한의 가장 유력한 이 두 개의 시나리오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밖에 변수는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전 목사님들이요. 그래도 나라를 사랑한다는 목사님들이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 움직이면 하나님의 대한민국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또 들은 목사들이 있어요. 구원할 뭐가 있어야 구원을 하지요. 문재인이 죽어도 안 돼요.
좌파 다 죽어도 안 돼요. 보수 우익이라는 것들, 이 개판 썩어 빠진 것들이 절대로 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국민이 다 썩고 어린아이 다 썩고 교수 학자 다 썩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 뒤집어놔도 대한민국을 지킬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찌개기를 다 제하고 월남처럼 싹 그냥 세대 교체하고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고는 새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은 약소국가의 운명은 강대국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대국을 어떻게 쓰시느냐 달라있죠. 지금 하나님의 얘기는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구해달라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레미야 7장에서 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내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미 익스파이어 돼서 회개의 때, 구원의 때가 지나고 이미 리밋이 넘어가면은 심판이 작동되면은 보아도 소경이요 들어도 귀먹으려 하나님이 내버려두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결국 불 속을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모든 전토가 황폐하고 모든 가옥이 황폐하고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그동안에 10분의 1이 배임을 당할지라도 오직 고르토기는 남으려니요. 고르토기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오늘 남한을 보세요. 보아도 들어도 엎어지고 잡아져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리밋이 넘어서 익스파이어 됐어요. 회개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절대로 목사 크리스천도 회개 못합니다. 극소수의 남은 자 회개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도 예레미야 하나 가지고 안 됐어요. 이제는 이미 심판의 불속을 통과하는 것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침통한 내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흔들리고 하박국의 기도밖에는 우리가 할 기도가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하박국의 기도밖에 없어요. 주여 그 일을 빨리 행하시고 빨리 그 불속을 통과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죽은 후에 부활같이 불속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바라보면서 비장한 각오로 살기 바랍니다.